세기의 이혼 소송에 이어서 이번에는 SK 측과 노소영 측의 부동산 관련 소송전 소식입니다. 그래도 뭐 이걸 이렇게 제가 일삼아 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 시어머니셨던 고 박계희 여사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 워커힐 미술관을 이렇게 변경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 남편 최태원 회장의 얘기가 있어서 그래 그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굉장히 딱딱한 기업 환경을 조금 변화시켜 봐라 라는 그런 의도로 굳이 본사 건물의 4층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 삽입이 된 거거든요. 아 이제 재밌게 하면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사정이 생겼잖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는 사실 기업미술관이 아니에요. 저희는 SK 지원을 받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방을 빼라 그런 결정이 오늘 내려진다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오늘 이루어지는 소송은 건물인도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건물 비워달라 이런 소송이고요. 비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이 2019년이기 때문에 이 계약 관계 없이 무단 점유했다는 게 SK 이노베이션 측의 입장이고 이 노관전 측에서는 오랫동안 여기서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선한 목적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해왔는데 이혼 소송과 그 맞물려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좀 신의 측에 반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계약서가 있을 테고 계약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대로 범논리적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오늘 판결 선고는 노소영 관장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혼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었고 이미 이 사건에서 조정기일도 2번 정도 열렸었거든요. 네. 즉 경영주 오너의 어떤 결심만 있다고 한다면 계약 관계를 다시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하면 이 소송은 사실 불필요하거나 무해한 소송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이혼 소송과 다르게 이 사건의 어떤 나비아트 센터라는 가치를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해달라는 게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 사건 이제 이번 이제 소송 때문에 판결을 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소영 이제 관장이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미술관 관장인 셈인데요. 그 일이 원래 시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뭐 이어받은 측면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고 박계희 여사가 운영을 했었던 이 미술관을 이제 그 계승을 한 건데요. 2000년 12월부터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개관 때부터 이 센터를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벌써 24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수십 년간의 어떤 집안의 전통도 있고 기업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을 이렇게 일시에 다른 곳으로 이제 나가라고 하는 소송은 좀 가혹하다라는 측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가혹한 것과 임대차 계약의 법리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리하지만 또 이혼 사건에서 이 소송을 거론하면서 좀 부양 의무라든가 좀 가혹하게 행사했다 이런 점을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선고 이후에 양쪽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는 오후 뭐 2시 넘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오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오전에요? 오전 10시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께서 궁금한 건 뭐 이 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혼 소송과 그다음에 이제 미술관에서 그 지금 SK 건물에서 퇴거하는 문제 이게 연관돼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법률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가사 사건에선 이런 점을 주요하게 봅니다. 부정행위의 어떤 유책 사유자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가죠. 그러니까 전처에게 성실하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협조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보면서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에 참작할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말하자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수백억 대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 원가적인 본처가 기업을 위해서 활동했던 이 나비센터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끊고 심지어는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 부양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선고가 이른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양쪽이 협의해서 그럼 언제까지는 더 운영하도록 이렇게 서로 약정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네. 한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 이후 위자료 20억 원을 확보하면서 가집행
이른바 가집행 카드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우선 노 관장 과거 강연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내가 8월까지만 사랑할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슬픔도 생각해 보시면 왜 슬퍼요?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남자친구가 떠났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영원성, 무한성이 그게 잘라져서 유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네, 선 변호사님,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은 노소영 관장의 패소 판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가라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법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가사 사건을 제외하고 나서는 SK이노베이션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계약 관계가 끝난 임차인이 있는 것이니까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이 소송의 원고가 아니라 SK이노베이션 회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결단권자의 결단이 없이는 이 소송이 치하되거나 합의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항소심으로 갈 여지가 있고 그럼 항소심에서도 조정이든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또 원만하게 합의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즉시 퇴거는 아니고 항소심까지 갈 수 있는 거군요. 1심에서 가집행으로 이제 건물 인도에 관련한 집행 절차를 개시할 여지는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상 SK이노베이션에서 그렇게까지 집행 절차를 시도할 가능성보다는 항소심에 이르러서 조금 더 다른 중재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하고는 별도로 말이죠. 노소영 관장이 그 최 회장 그리고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가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가집행이라는 건 보통 재산분할 그 재판의 액수 같은 경우는 재판이 확정돼야,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돼야 이제 집행을 개시할 수 있지만 위자료 청구권 같은 경우는 20억이 나온 상황인데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네. 말하면 월급에 만류도 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매기시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채무자 측에서 강제 집행 정지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군요. 네,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정지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아직 1심 선고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여기서 위자료가 예를 들면 뭐 3억 원이 나오고 여기 2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여기에 20억을 집행하기 전에 여기에 3억 먼저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동 불법 행위는 부진적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소액 채무자한테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다액 채무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에 대한 위자료가 지급되면 김희영 이사장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가집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자료 가집행은 대법원 판결 없이도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만 가지고도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네, 1심 판결만으로도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주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